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에 대한 약간의 공부와 종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드론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무인 항공기로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날아가는 비행체입니다. 또 다르게 드론의 사전적 정의로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라고도 합니다. 드론은 초기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 사격의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2010년대 전후에 군사적 용도 외 민간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초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드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은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적기지에 투입돼 정찰 및 정보 수집을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원격 탐지 장치, 위성 제어 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의 기능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군사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점점 보급되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4차 산업혁명의 드론 하면 떠오르실 만한 무인 택배 서비스라든지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는 촬영기 등이 있습니다. 드론의 구조는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 바이콥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보이실 텐데 프로펠러의 개수가 짝수인 이유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드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펠러가 4개 달려있는 쿼드콥터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드론은 마주보는 프로펠러 한 쌍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다른 한 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작용 반작용 법칙의 원리에 의해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떠있는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프로펠러가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면 드론이 회오리를 만들며 회전하겠죠? 그런 겁니다. 예외로서 프로펠러 개수가 3개인 드론도 있으나 이는 2개인 드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전각 등을 전부 계산하여 공중에 뜰 수 있게 설계된 겁니다. 이처럼 드론의 구조는 다양하나 공중에 뜨는 원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을 활용하여 설계되고 효율을 찾다 보니 생김새나 모양, 원리 등이 대부분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쿼드콥터를 예로 들어 드론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드론의 앞쪽 프로펠러보다 뒤쪽 프로펠러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 드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는 프로펠러가 느리게 도는 쪽의 양력이 작아지고 빠르게 도는 쪽의 양력이 커지면서 드론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양력이 앞쪽을 비스듬히 향하면서 전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좌우도 비슷한데 왼쪽 프로펠러와 오른쪽 프로펠러의 속도를 제어하여 양력을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커지게 하면서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드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용으로 많이 보급되면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싸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몇천, 몇만원짜리부터 비싸게는 드론의 대가 DJI에서 최근에 600만원짜리 신제품을 발표한 매빅 시리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론의 종류와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록 드론의 시작은 군용 드론이었지만 현재의 군용 드론은 인공지능까지 탑재해 대상의 얼굴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동성 또한 뛰어나 적진을 깊숙이 침투해 타깃을 제거할 능력도 충분히 갖췄습니다.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에는 1kg의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 2대가 사용됐는데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가 방위군 7명을 다치게 했으나 암살에는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목이 쏠린 이유에는 드론이 실제로 암살에 사용된 신뢰도 남았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드론을 암살용, 군사용으로 활용될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MQ-9 리퍼 MQ-9 리퍼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드론입니다.
이는 무인 드론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데다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스팅거 0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중무장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인데 보통 킬러 드론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송가르. 송가르는 기관총을 무장한 터키 최초의 토착 드론입니다. 이를 만든 회사는 2019년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IDEF 2019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송가르 무인기를 출시했습니다. 드론 시스템의 기관총은 나토급 5mm 탄환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탄약 적재 용량은 200발이며 단일 및 15발 버스트 모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총은 다층 안정성을 갖춘 완전 자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발사 시 운영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인기의 탄약함은 중단 없는 임무를 위해 조작자에 의해 빠르게 교환되고 재장전될 수 있습니다. 무장 무인기는 전자조준경과 탄도 계산 모듈을 장착해 발사 정밀도를 향상시켰고 기관총에는 반동 흡수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찰용 드론 페가수스. 페가수스는 전술적으로 전개 가능하고 변환이 가능한 자율적인 로봇 시스템 제품군입니다. 페가수스는 지도 제작과 상황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가수스 플랫폼은 단일 장치에서 비행 및 주행 기능을 제공하여 중량, 비용 및 운영자 교육 비용을 줄여줍니다. 조류형 정찰 드론 H2 버드. 영화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모양의 정찰용 드론입니다. 감시형 드론은 사람들 시야에 접근할 때 드론임을 위장하기 위해 동물이나 곤충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조류형 드론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군사용 조류형 드론 모습 중 실제 조류와 유사한 드론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곤충형 드론 로보플라이.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초소형 드론으로 민첩한 움직임은 물론 기존 드론과 달리 충격을 받아도 다시 날아다닐 수 있는 정찰용 드론입니다. 미 워싱턴 대소이어 폴러 교수팀이 무선으로 동작하는 로봇곤충 로보플라이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해 가스 저장 시설의 가스 유출 검사, 대규모 농장의 작황 검사 등에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용 드론에 이어 산업용 드론은 단순한 여가 목적이 아닌 측량, 농업, 운송, 정보 수집, 감시 등의 산업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특수 드론입니다. 산업용 드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촬영 산업용, 농업용, 운반용 드론입니다. 먼저 촬영용 드론은 영화나 TV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방송국이나 촬영팀에서 드론을 활용해 공중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업계에서 더 이상 고공에서의 촬영에 유인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드론으로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안전성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 드론입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업 부분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일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인 시스템 협회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25년까지 85조 원 규모에 이르며 이 중 산업용 드론의 80%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용 드론의 마지막으로 가장 떠올리기 쉬운 물건인 운반용 드론입니다. 특히 아마존에서는 드론을 단순히 물류 창고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배달,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하고 해당 특허에 대해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드론의 종류로 마지막으로 드론 하면 가장 안 어울릴 만한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중 드론입니다. 하지만 원격 조정하여 수중을 탐색하고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중 드론이 존재합니다. 수중 드론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사용되는데 첫째로 잠수부팀이나 잠수함보다 더욱 값싼 이 비용 때문입니다. 고급 로봇 제조 기간 프로그램의 관리자인 맷 피셔에 따르면 수중 드론의 사용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중 임무에는 다양한 장애물이나 깊은 수심으로 인해 안정사고가 빈번한데 수중 드론을 이용하여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중 드론은 매질도 다른 만큼 원리도 다른데 이는 잠수함과 같은 원리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는 중력과 부력을 조절해 중력이 크면 가라앉고 부력이 크면 떠오르는 것을 제어합니다. 자세히는 수중 드론에 있는 장치인 밸런스 탱크의 물 저장량을 조절하여 물을 유입시켜 중력을 높이거나 물을 배출하여 부력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높이를 제어합니다. 물고기 드론 비키. 물고기 모양 드론 비키는 물고기 지느러미를 이용해 균형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균형을 잡으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찰 및 탐색이나 수중 촬영용으로 4K 화질에 150도까지 돌아가는 카메라를 탑재하여 물속을 선명하고 넓게 찍을 수 있습니다. 배 청소 드론 킬크랩. 킬크랩 드론은 가장 큰 보트의 바닥을 청소해주는 것으로 바닥 청소가 중요한 이유는 연료 소모를 20% 감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론으로 바닥을 청소하게 될 경우 항상 깨끗한 상태로 보트의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륙 양용 드론 내비에이터.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 연구팀은 하늘을 비행하다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잠수하는 드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비에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수륙 양용 드론은 지상에서는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드론을 띄우고 수중에서는 프로펠러가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방향을 조정하는 원리입니다. 수중 드론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수중에서는 하늘과 달리 전파가 잘 통하지 않아 수중 드론을 조정하거나 촬영하려면 긴 케이블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수중 드론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어 아직 많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외의 영상들도 한 번씩 구경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